역사 기록에서 단어 하나가 그냥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역사가가 의도적으로 내린 판결일까요? 자, 지금부터 고대 역사서에 남겨진 이 침묵,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판결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오류가 아니에요. 역사가가 펜으로 직접 내린 아주 냉정한 심판이었다는 증거. 그걸 찾아 나서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모든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기원전 693년 노나라에 장공이라는 새로운 군주가 즉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식 역사서인 춘추 경전에는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할 즉위라는 두 글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이 침묵 뒤에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침묵 그 자체입니다. 역사가들은 왜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파헤치려면 우리는 당시 최고의 명탐정들을 먼저 만나봐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3명의 명탐정이 있습니다. 바로 춘추 시대를 해설한 3대 주석서, 좌전, 공양전, 그리고 공량전이죠. 이 세 탐정이 각자 어떤 추리를 내놓는지 따라가다 보면 침묵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세 탐정의 추리가 전부 다르다는 점이에요. 좌전은 어머니의 스캔들 때문에 즉위의 정당성이 흔들렸다라고 보고요. 공양전은 아니야. 그건 시해당한 아버지를 둔 아들에 대한 연민의 표현이었어. 라고 해석하죠. 반면에 공량전은 아예 불명예스러운 죽음 앞에서는 즉위를 기록하지 않는 것, 그게 당시의 예법이었어. 라고 주장합니다. 와, 세 가지 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과연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요? 사건은 여기서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 탐정들이 주목한 다음 단서는 바로 노나라가 겪어야만 했던 아주 굴욕적인 정치 동맹, 이른바 피로 물든 결혼식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결혼식을 바로 그 아들이 주관해야 하는 이런 기막힌 상황 말입니다. 이건 뭐 단순한 외교가 아니죠. 국가 전체에 가해진 끔찍한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이 딜레마 앞에서 노나라는 정말 기묘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왕실공주가 머물 숙소를 수도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짓기로 한 거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상중이라 예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였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성 안까지 들여서 환대할 수는 없다는 그 치욕감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공량전의 분석이 정말 날카롭다고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당한 변칙이라고 평가한 건데요. 겉보기에는 예법을 어긴 것 같지만 원수와 마주한 이 비상식적인 도덕적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를 지키는 길이었다는 거죠. 사실 노나라의 비극은 그 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 전체가 그야말로 세계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증상이었을 뿐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제나라 군주가 이웃나라 군주를 둘이나 살해합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죠. 그냥 약육강식, 폭력이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시 사료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 오직 힘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잔혹함이 또 다른 잔혹함을 낳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던 시대였던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 볼 시간입니다. 그 해 말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왜 역사가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줍니다. 이 세 단계를 따라가 보면 정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주가 살해당했는데 복수는커녕 원수의 강요로 장례를 치러야 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고 권위자인 주나라 왕마저 이 사건을 처벌하기는커녕 그냥 덮으려고 살해당한 군주에게 시효를 내려주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좌전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조롱거리. 왕이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불의에 굴복하는 순간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역사는 이 모든 걸 비웃음거리로 기록한 것이죠.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사라진 그 한 단어,
즉위라는 말에 미스터리가 풀리는 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즉위라는 단어를 빼버린 건 그냥 기록하다가 깜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추문,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복수조차 하지 못한 국가적 치욕, 그리고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 이런 혼돈 속에서 시작된 즉위는 결코 정당한 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펜으로 내린 역사가의 엄중한 판결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판결에 사용된 무기가 바로 포평이라는 기술입니다. 칭찬할 일은 한 글자로 드러내고 비판할 일은 한 글자를 빼버리는 방식으로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도덕적인 평가를 역사에 그대로 새겨 넣은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권력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 과연 역사를 기록하는 이 펜이야말로 시대를 심판하는 최후의 법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